자, 이번에는 두 번째로 선생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선생님께서는 작년에 1월부터 꾸준히 직강을 들으면서 경기도 무려 1600명 중에서 18등을 한 선생님입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경기도 1차에서 교육과정과 논술 합해서 85.67점으로 약 0.02배수로 추정되는 점수를 받았고, 최종적으로는 2차 합해서 최종적으로 1600명가량에서 18등으로 약 0.01배수 정도로 합격하였습니다. 제가 어떻게 공부하였는지, 그리고 제가 위재건 선생님이 강의를 어떻게 활용하였는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선생님께서 정말 잘 설명해 주셨지만 우리가 배우는 내용은 크게 교육과정, 강론, 그리고 기본 이론으로 나누어집니다. 저는 기출을 분석했을 때 과거 공부 개정에서 1호 개정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교육과정이 정말 많이 출제되어 온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지금 시험 보는 1호 개정에서 2위 개정으로 넘어갈 때 역시 교육과정이 많이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짚어주시는 것은 정말 기본으로 외우고 그 외에도 추가적으로 더 외우려고 하였어요. 그래서 이번 시험에도 실제로 교육과정이 전환기에 많이 출제되었고, 여러분께서 시험 보시는 올해 시험에도 똑같이 많이 출제되어도 이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추후에 제가 기출을 어떻게 보았는지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릴 텐데, 그런 것을 확인하시고 스스로도 기출 분석을 한번 해보신 다음 기출 문제가 우리 시험 생활에 어떻게 활용을 해야 하겠구나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기본 이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기본 이론이 중요성이 점점 낮아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강론이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이러한 교육과정 전환기에는 교육과정의 중요성이 더욱 올라가는 만큼 100% 중에서 기본 이론이 출제되는 비중은 그만큼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체육이나 영어, 도덕과 같이 기본 이론이 정말 중요한 일부 과목을 제외하면 저는 기본 이론에 쏟은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 만큼 올해 시험에는 기본 이론이 다시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께서도 기출문제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기본 이론에 어느 정도의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강론입니다. 강론이 우리 초등학생들이 배우는 과목인 만큼 어려운 부분은 아니지만 또 과학 같은 일부 과목에는 어려운 내용도 있어요. 따라서 강론이 가장 많이 출제되는 부분인 만큼 강론에 대해서 가장 우리가 신경을 쓰고 또 많이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할 텐데, 강론 중에서 여러분께서 지엽에 관해서 과하게 집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지엽은 우리가 남들이 맞추는 문제를 다 맞고 나서 그 이후에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거 기출문제에 나왔던 파피에콜레, 미디어파서드 이런 과한 지엽적인 문제에 집착하지 마시고, 우리가 남들이 맞추는 문제를 어떻게 맞추기 위해서는 강론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선생님이 짚어주시는 것을 어떻게 녹여서 답안을 쓸 수 있는가, 이러한 것에 관해서 먼저 연습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이렇게 간단한 말씀을 드렸으니 이 다음으로 제가 어떻게 공부했는지에 관해서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기출에 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는 기출 문제를 총 4번 정도 풀어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선생님이 강의를 하신 다음 그 다음 집에 가서 그 강의 내용에 관련된 기출 내용을 풀어보았습니다. 물론 강의를 듣고 바로 풀다 보니까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 내용도 있고 또 바로 풀어도 모르는 내용도 있겠죠. 하지만 일단 배운 내용을 한번 내가 녹여내서 답안을 써보는 연습을 기출문제를 가지고 곧바로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도 기출문제를 아까워하지 마시고 강의 내용을 들었으면 그 내용을 기출문제를 가지고 답안을 써보는 연습을 해보는 것을 우선 추천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저는 기출문제를 첫 번째 강의가 종강된 이후에 쭉 풀어보았습니다. 이때는 기출문제를 단순히 풀어보는 것뿐만 아니라 기출문제에 대해서 선지로는 어떤 것들이 나왔는지, 기출문제의 지문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녹아 있었는지, 이런 내용을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푸는 기출문제인 만큼 기출문제를 보는 시각이 좀 더 넓어져 있었고, 또한 기출문제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출제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선지나 지문을 분석하는 것 역시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로 기출문제를 풀어본 것은 제가 저 나름대로의 단권화를 제작하고 충분히 공부를 한 이유였습니다. 단권화에 대해서는 이후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풀어볼 때는 충분히 공부가 된 만큼이었던 만큼 전 과목 기출문제 20년치를 풀어보는데 약 이틀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이때는 그냥 풀어보는 것에 의미를 두고
내가 공부를 헛되지 않게 했구나 라는 것 정도의 의미를 두고 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시험이 11월 8일이었나 9일이었나 이때쯤 시험이었는데 11월부터 최근 기출문제를 모의고사처럼 1년치씩 뽑아서 풀어보았습니다. 기출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면서 자신감도 얻어보고 내 공부 내용을 한 번 더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께서도 물론 여러분 나름대로의 방법이 있겠지만 기출문제를 충분히 풀어보면서 녹아있는 선지와 지문을 활용해보고 또 배운 내용을 어떻게 녹여내서 답안으로 쓸 수 있는지 기출문제를 가지고 충분히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다양한 모의고사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의고사는 사실 푸는 것에도 목적이 있지만 풀고 나서 푸는 과정 그리고 풀고 나서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선 푸는 과정에서는 단순히 풀고 나서 내가 이걸 맞았냐 틀렸냐 점수는 몇 점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키워드를 내가 넣어서 답안을 썼는가, 키워드를 넣지 못한 답안은 어떤 키워드를 넣었어야 하는가,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내가 키워드를 스스로 넣었는지 넣지 못했는지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모의고사를 푼 다음에 다른 사람과 함께 교차 채점을 하여서 꼭 칼체를 부탁드렸습니다. 모의고사는 여러분 꼭 칼체 해보시고 내가 어떤 키워드를 최대한 넣을 수 있는지 어떤 걸 넣지 못했는지 꼭 분석을 해보시고 내 답안이 맞은 것 같아도 틀렸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모의고사를 풀면서 한 문제라도 그 대문항에서 틀린 부분이 있다면 그 대문항에 관한 여러 가지 기본 이론, 강론, 교육과정 내용을 전체적으로 복습하였습니다. 모의고사를 푸는 것뿐만 아니라 푼 이후 내가 어떠한 부분이 부족해서 그 문제를 틀렸고 이 문제를 또 틀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을 보충하였는지 이런 것을 분석해서 모의고사를 푼 이후에도 다시 한번 소화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부 방법에 대해서는 단권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문을 보시는 분도 있고 단권화를 보시는 분도 있지만 저는 원문에는 제가 챙기지 않는 너무 많은 내용도 있고 가지고 다니기 불편하기 때문에 단권화를 제가 스스로 제작하였습니다. 단권화를 남이 만들어준 것들, 남이 나눔해주는 것들을 쓸 수도 있지만 저는 스스로 단권화 만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내가 단권화를 만들면서 어떠한 부분이 부족하고 어떠한 부분이 중요한지 또 내가 단권화를 만들면서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문제로 낼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단권화를 스스로 한번 제작을 해보시면서 혹은 다른 사람이 단권화를 쓰시더라도 한번 수정이라도 거쳐보시면서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미재건 선생님 강의를 어떻게 활용하였는지에 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생각하는 미재건 선생님 강의의 가장 좋은 점 두 가지는 첫 번째, 반복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강의에서 맥을 짚어준다입니다. 여러분이 강의를 계속 들으면 아시겠지만 강의가 한 번 진행되고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같은 내용을 강론 뽀개기, 이론 뽀개기, 족보 뽀개기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 이론과 강론이 연계되어서 계속해서 1년 동안 강의가 반복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암기도 할 수 있고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에 관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추후에 실전 모의고사를 진행하고 또 상세한 해설을 짚어주시기 때문에 이러한 모의고사에서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다음으로 두 번째로 좋은 점으로는 저는 강의에서 맥을 짚어주시는 게 또 좋다고 느꼈습니다. 이후 진행되는 족보 뽀개기 강의에서는 특정 주제에 관해서 유아, 초등, 중등의 기출문제를 모두 묶어서 하나의 강의로 제시를 해주시거든요. 이러한 부분을 보시면서 유아와 중등에서는 어떻게 문제가 기출되었고 초등에서는 과거 어떻게 문제가 기출되었으며 그러면 다음에는 이런 내용이 아직 나오지 않았으니 나올 수 있겠다. 혹은 이런 내용은 과거에 어떻게 물어봤으니 다음엔 어떻게 물어볼 수 있겠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또한 다양한 내용을 새로운 방식으로 짚어주시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어떻게 공부하면 되겠다. 이 부분은 문제가 나오기 어려울 것 같다라는 자신만의 느낌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강의를 계속해서 열심히 듣고 짚어주시는 내용을 암기하고 또 공부하시다 보면 여러분께서도 충분히 올해 말에 저와 같이 이렇게 높은 등수로 합격을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내년에는 꼭 합격하셔서 구직에서 다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